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장 광양적인 것을 찾겠다는 광양시의회의 특별한 의원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콘텐츠 발굴과 발전 방안 제시를 통해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의원 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 정체성 연구단체라는 이름의 연구 모임은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주변 도시와 다른 광양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우선 가장 광양적인 것을 찾기 위한 첫 체계적인 연구 노력이란 점이 눈에 띕니다. 전통적인 농사 노촌 도시에서 산업 도시로 발전하면서 동서간의 서로 다른 지역성과 역사성이 혼재된 광양. 타지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과 고착화된 철회도시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고유한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게 의원들의 목표입니다. 이제 신생시가 똑같이 그들하고 그거의 목적을 두고 갈 것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 고유성, 거기에 제철이 있다라는 그걸 우리가 배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광양시민의 정체성, 우리 광양시가 우리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그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되죠. 소속 의원들은 이를 위해 광양시 정체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다음 달 중순 최종 보고회를 갖습니다. 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킨 대구광역시 중구의 성공 사례도 벤치마킹했습니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의 정체성 비교는 물론 도내 5대 시의 지역 정체성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중심, 따뜻함, 으뜸, 우두머리 기질, 호국, 철산업, 미래신산업, 실사구시, 개척정신, 포용력 등은 광양시 정체성의 핵심 키워드로 도출됐습니다. 시민의 뜻도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의원들의 생각이 복합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전반적인 좋지 않을까 저는. 광양시 의회가 새롭게 정립한 정체성과 이를 토대로 발굴한 정책 제안들이 앞으로 광양시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남교량 안전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희 전남도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인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은 지난 2014년 12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80억 5천만 원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비용 상승을 고려하고 직원의 전문성, 하자보수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남교량 안전공단 설립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 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추진됩니다. 전남도의회는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2개 이하 게시, 허위나 혐오, 비방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남 최대의 휴양림인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됩니다. 기존 시설에 교육과 문화, 레포츠 기능을 추가해 전국적인 휴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친환경 목재 장난감으로 채워진 실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좁지만 여기는 다양한 아이들의 그 기구들을 많이 준비를 해놔서 나무가 울창한 산속 황토길을 걷는 사람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도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 힐링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맨발로 흙을 밟다 보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5개월째 날마다 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느끼니까 와요. 광양시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149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림 복지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존 시설에 교육과 문화, 레포츠 기능을 더해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아숲 체험원과 롤러집 등 산림 레포츠 시설을 신축하고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숙박시설도 추가로 조성합니다. 산림복지단지가 완공되면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이나 치유의 숲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음으로써 그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는데요. 그에 더해가지고 부족한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최근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는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여수시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올해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여수시는 전국 30위를 기록해 2021년 18위, 지난해 25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근 순천시는 지난해보다 24위 오른 전국 3위에 올랐습니다. 지역에서는 관광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이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는 수백 톤의 지하수 때문인데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당분간 요금 폭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했다는 즐거움도 잠시, 주민들은 관리비에 청구된 하수도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90여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 이번 달 하수도 요금이 모두 1,7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가구당 17,000원 수준으로 올해 광주 지역 월평균 가정용 하수도 요금 3,000원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과거 미나리 밭이었던 이 아파트 부지에서 하루 800톤이 넘는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하수 대부분을 하수 처리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보니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1분당 800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펌프가 2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7개 동에는 이런 펌프 36대를 설치해 지하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가 깨끗한 만큼 광주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지하수 활용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다 받은 깨끗한 물입니다. 이 물들을 하수로 빼가지고 정말 처리장까지 보내서 이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입주민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아파트에만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는 다른 아파트들도 그대로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 처리를 함에 있어서 모든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다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이미 지하수 유출을 알고 있던 시공사 측은 하수도 요금이 부과될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요금 부과는 주민들과 광주시의 문제일 뿐 시공사 책임은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 지하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준다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특유의 향긋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가진 나주산 미나리는 특히 겨울철에 인기입니다. 그런데 미나리를 시들게 하는 질병인 꼬시락병이 올해 유난히 심해 농가들의 고민이 큰데요. 최근 효과적인 방제법이 선을 보였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3만 제곱미터 논에 초록빛 미나리가 가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잎이 군데군데 시들었는가 하면 아예 갈빛으로 메말랐습니다. 미나리를 고스러지게 하는 질병, 일명 꼬시락병이 번진 겁니다. 한두 군데서 발견되던 꼬시락병은 수일 만에 전체로 번졌습니다.
미나리 농사를 30년 넘게 해온 황현열 씨는 올해 전체 논 10만 제곱미터의 꼬시락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건비도 운영비도 다 올랐는데 수입은 절반 이상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을 상이에요 지금. 이게 미나리를 얼른 비워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안 돼. 이런 병이 와버리기 때문에. 나주에 있는 미나리 농가는 모두 40곳. 농지 규모는 약 270헥타르인데 대부분의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꼬시락병의 원인이 역병균이란 것이 처음 밝혀진 건 지난 2009년. 이후 이렇다 할 방제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면은 끝이에요. 끝. 한마디로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약은 해봤자 크게 뭐 효과 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꼬시락병 방제법을 찾았습니다. 멜론 질병 예방에 효과를 보인 방법을 응용했습니다. 농가 3곳을 대상으로 효묘균 등 미생물 5종을 섞어 친환경 자재와 함께 땅과 잎에 뿌렸는데 질병이 80% 감소한 겁니다. 좀 뿌리 활착이 좋아가지고 생육 증식이 도움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친환경 자재가 좀 덧붙여가지고 효과를 보지 않았나. 나주시는 내년에 적용 대상을 10개 농가 이상으로 확대해 효과성을 더 검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어제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여러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순천시는 연말까지 관내 수험생에게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 등 지역 관광명소 4곳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도 오는 26일까지 수험표를 제시하면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황영성 작가 초대전과 다음 주부터 물의 서사란 주제로 송필용 작가의 개인전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취업자 수가 2달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101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 명이 줄었는데요. 2개월 이상 감소한 건 경북과 전남뿐입니다.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내렸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11도에 그치며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순천과 광양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10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첫눈이 관측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또한 내일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거문도와 초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도, 고흥 2도, 광양, 순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10도, 광양, 고흥 11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거센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에서 3.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일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풀리면서 기온도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서울 제주 해저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연간 1조 2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해남 우술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토론회에서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사업의 재평가와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비용 대 편익 분석에서도 노선에 따라 0.86에서 0.94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